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불굴의 용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영웅, 이런 이미지일 텐데요. 그런데 사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리더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지도 모를 그의 핵심 원칙, 바로 선승구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사실 뜨거운 용맹함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진짜 무기가 대체 뭐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진짜 힘은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운에 기대는 싸움, 감으로 하는 싸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전략을 꿰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이 선승구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이길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순신 장군은 이걸 리더십으로 정말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목표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예 패배가 불가능한 상황, 다시 말해 질 수 없는 판을 짜는 것, 이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무슨 감이나 직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병력 수, 지형, 심지어 바다의 조류 흐름,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어떤지, 보급은 충분한지, 이 모든 걸 요즘 말로 하면 데이터 분석하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진짜 리더는 돌격을 외치며 맨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승리의 모든 조건을 계산하고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게 실제 전투에선 어떻게 적용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전투 두 가지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완벽한 사례 연구에 가깝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보면요, 이게 정말 선승구전의 교과서예요. 이순신 장군은 싸움의 장소, 시간, 그리고 방법까지 모든 변수를 자기가 직접 통제했어요. 적을 내가 원하는 넓은 바다로 끌어들이고 조류가 우리 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유리한 하객진으로 싸움을 걸었죠. 이건 뭐 게임의 룰을 다 짜놓고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싸우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명량해전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가 딱 이 숫자뿐이었습니다. 13척. 그런데 상대는요, 최소 133척 이상. 와,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래서 다들 명량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그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과연 운이 좋아서 일어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함정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명량해협의 거칠고 빠른 물살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손금 보듯이 꿰고 있었던 거죠. 그 좁은 해협으로 적들을 끌어들여서 수많은 배가 아무 쓸모없게 만들고 오히려 그 거센 물살이 알아서 적의 진영을 엉망으로 만들게 한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지형과 시간, 즉 자연 그 자체를 완벽한 아군으로 만든 설계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기는 싸움에만 집착했을까요? 그냥 한 번쯤은 과감하게 붙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단순한 전술을 넘어서는 리더의 궁극적인 책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싸운다? 그건 내 부하들을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또 가자! 하는 감정적인 돌격은 조직의 힘만 빼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건 리더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의 치밀함은 결국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려는 처절한 책임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리를 한번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보죠.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준비 안 된 싸움을 피했다? 이건 우리가 회사에서 검증도 안 된 프로젝트를 막무가내로 시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과 장소, 방법을 통제했다?
이건 프로젝트의 범위나 핵심 전략을 우리 손에 꽉 쥐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하를 지킨다는 건 바로 우리 팀원들의 번아웃을 막아주는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리더십이 현대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그냥 희망을 갖자, 할 수 있어 라고 외치기 전에 이 판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을 주는 그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선승구전의 리더십을 알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용기라는 단어의 의미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리더가 앞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다 계산하고 준비를 끝내놓으면 팀원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만 집중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리더가 이미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말 그대로 마음껏 뛰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리더의 진짜 용기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그 화려한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기 위해 보내는 그 치밀하고 외로운 준비의 시간, 바로 거기에 진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리더에게서 배워야 할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